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튜브 쪽도 이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시고요. 자 마이크 상태 확인됐고요. 자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죠. 요즘에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자꾸 드나 봐요. 저도. 아무튼 이제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코스피 지수는 뭐 보합에서 큰 무리 없이 잘 끝났는데 역시 이제 또 코스닥이 그죠? 이틀 연속 급락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코스닥 지수 조금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즉 주식 투자자들이 좀 불안감에 많이 좀 이제 힘들어하죠. 불안감. 실제 어떤 위기가 터진 건 아닌데 그럴 거다라는 소문이 워낙 많으니까 불안감에 좀 시달리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짧게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까지 이틀 연속 이제 음봉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어제 뭐 예를 뭐 사례로 들었던 뭐 조비 같은 거는 또 장대 음봉 되게 많이 나온 건데 오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죠, 그죠?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오늘 그 음봉 3일째 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봉 얘기는 일단은 이제 오늘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급락을 좀 또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 방송 큰 주제는 이거예요. 2차전지 급락은 새로운 기회다. 이런 주제로 오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일단은 이제 또 한동훈 테마주 중에 또 새로운 게 또 상한가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얘기해 드릴 겁니다. 시간에는 지금 펼쳐놨는데 뭐 크게 뭐 눈에 띄는 건 없고 우선주들만 좀 눈에 띄거든요. 제 눈에는. 요것도 이따 얘기를 해보죠. 우선주. 자, 일단은 오늘 자, 코스피 지수는 보합에서 끝났어요. 원래 어제 그 나스닥 지수가 1% 잠깐만요. 나스닥부터 봅시다. 어제 나스닥 지수가 1% 하락을 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도 뭐 급락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아침에 시작은 괜찮았어요.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 보면은 뭐 시작은 플러스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코스피는 플러스가 아니다. 보합에서 시작을 해서 조금 올라가다가 뭐 그냥 조금 내려오다가 말고 그냥 보합에서 끝났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오늘 마이너스 1.7% 크게 빠졌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도 뭐 장중에는 장 초반에는 이제 플러스로 잠깐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떨어졌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2차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니까 그죠? 떨어진 건데 그 오늘날 여기 보면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것들 멀쩡하죠. 삼성전자 자 본주 보시죠. 뭐 소폭 상승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저도 이걸 보면서 그랬어요. 삼성전자가 아침부터 한 1% 정도 오르고 있었고 SK하이닉스도 한 2% 오르고 있었고 LG전자 같은 대형주도 아침에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저기 코스피 쪽이 크게 급락할 일은 없을 것 같다. 어제 뭐 미국의 애플 같은 이제 그런 기술주 애플이 무슨 신제품을 발표를 했는데 원래 그런 거 발표한 날은 좀 증시가 좀 빠지거든요. 애플도 좀 빠지고 원래 그래요. 실적 좋게 나왔다고 발표하면 또 빠지고 그날은 그래요. 그날은. 그래서 미국은 그냥 그렇게 빠진 것 같고 우리나라는 그 영향을 받지 않겠다. 다만 코스닥은 2차전지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아침에 에코프로가 뭐 시작은 괜찮았어요. 어제하고 엊그제 얘기 드렸지만 여기서 과한 급락은 안 나와요. 시작도 괜찮고 근데 나중에 끝날 때는 종가 보면 좀 하락으로 끝나죠. 저번에 그 얘기 드린 것처럼 음봉이 서로 맞물리면서 막 떨어지죠. 서로 붙어갖고 다르고 그죠? 오늘 아침에 이제 뭐 보합 정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플러스 1.6%까지 아침에 잠깐 오르다가 그냥 또 주르륵 떨어진 거예요. 이게 분차트를 보시면 자 5분봉인데요. 아침에 잠깐 올라요. 이게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거든요. 아침에 잠깐 오르다가 그냥 매갈이 없이 쭉 떨어지는 이래요.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뭐 에코프로가 뭐 맨날 빠지진 않을 거죠. 좀 떨어지다가 이제 한 뭐 요 원저리 어디 뭐 가격까지 얘기하면 좀 뭐한데 아무튼 이제 슬슬 브레이크를 좀 잡긴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코스닥 지수 하락도 끝나겠죠. 근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가격이 종가가 89만 9천 원, 89만 9천 원. 네. 조금만 더 떨어지면은 이제 50% 마이너스 50% 향해서 가겠죠. 고점 대비. 근데 아무튼 이제 이거는 그냥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부러진 거예요. 일시적인 뭐 투매다 그게 아니라 그냥 개미들끼리 그냥 집어 던지고 서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또 받고 안 잡고 이거를.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가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어디에서 반등 나올까요?가 아니라 여기에서 빠져나간 돈들은 도대체 어디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아예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고 관심도 갖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2차전지 얘기를 오늘 또 왜 하느냐, 이 녀석들이 빠지니까 지수를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아직도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지 않습니까? 금양도 뭐 녹아내리고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개미들 되게 힘들어할걸요. 왜냐하면 21선 깼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저점이 여기였는데 요런 자리를 지금 깨고서 내려오니까 아마 되게 힘들 겁니다. 기본적으로 손실 한 20%씩 나 있을 거고 최소한. 네. 대형주라서 이렇게 크게 안 물릴 줄 알았는데 멘탈 나갔을 거예요 지금. 근데 그분들한테 죄송한데 이제 시작이에요. 그분들 고생 시작이라고. 다시 얘기 드릴게요. 고생 시작이라고. 이제 뭐 이런 거 갖고 그래요. 2차전지 이렇게 올라갈 때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큰 피해를 받는데, 그렇죠? 네, 다들 힘들었다고 하잖아요. 네, 아무튼 이제 여기는 이제 시작인 거예요. 대형주는 한번 조정 들어가면 6개월 안에 잘 안 끝납니다. 다시 얘기 드릴게요. 6개월 안에 잘 안 끝납니다. 보통 1년, 2년 그래요. 화면이 흐리세요? 저 화질을 좀 조절해 보세요. 화질. 네. 여기 잠깐만 확인해 드릴까요? 네. 뭐 화면 상태 좋다 1번, 안 좋다 4번 찍어 보실래요? 화면 상태 괜찮으시죠? 예예. 여기 유튜브 쪽도 좀 찍어주세요. 유튜브 쪽을 확인해야 돼요. 네. 이게 회원한 분이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이몽진님은 그 화질을 한번 그 체크해 보세요. 휴대폰이시거나 아니면 뭐 네, 이몽진님만 그러세요. 네. 네네. 그 개인 설정이 뭐가 잠깐 바뀌셨나봐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시작인 거죠. 이게 하락을 시작하는 건데 어제 제가 이 얘기를 할까 하다가 깜빡하고 안 했거든요. 포스코홀딩스하고 요즘에 뭐 이거하고 저기 에코프로하고 난리 났었죠, 그죠? 네. 자, 에코프로 차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재작년에 2년 전에 있죠. 개미들이 네이버하고 카카오에 얼마나 열광했는지 몰라요. 왜요? 네이버가 옛날에 10만 원이었거든요. 여기 미중력 전쟁 터졌을 때. 근데 여기 40만 원이죠. 4배 올라왔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카카오도 그때 무지하게 많이 갔죠. 난리 났었어요. 그때. 카카오하고 사람들이 막 이거 없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카카오가 그랬다니까요. 여기에서 쭉 돌리다가 지금처럼 천천히 떨어졌어요. 그리고 옆으로 또 한 2달 돌리다가 마지막에 장대 음봉 맞고 전사했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생생한 게 장대 음봉 맞았을 때 여기서 이게 마이너스 한 10%짜리 음봉이고요. 대량거래 음봉 맞았죠? 고점 17만원, 여기 14만원 깨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특히 여자분들, 남자분들이 한 30%, 여자분들이 한 70% 이상 카카오 산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저녁방송 지금처럼 막 유튜브 저녁방송하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카카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가 다 강퇴시켜버렸어요. 꼴도 보기 싫어하고 다 강퇴시켰다니까. 그때 이거에 미쳐가지고 다 그랬어요. 2차전지보다 이게 더 있으면 더 있지 덜 하진 않았거든요. 2차전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더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포스코하고 저기 에코프로가 어딘 줄 아세요? 여기에요. 이거라고요? 천만에요. 이거라니까. 여기 2단계라니까 지금. 21선 깨고 주르르 흐르죠? 여기에요. 2단계라고.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카카오나 네이버가 지금 주식을 중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사기에는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고점 대비 반토막, 3분의 1 토막, 뭐 4분의 1 토막까지 나가지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꼴 당하기 싫으시면 이는 그대로 노골적으로 대놓고 얘기할게요. 이꼴 당하기 싫으시면 2차전지 근처 가지 마시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정을 잘 끝내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 많이 갔어요. 상대방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나중에 자기 눈엔 피눈물 난다고 하잖아요. 2차전지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면서 시장에 피해를 많이 줬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한테 항상 그 대가는 치르더라고요. 네. 무서운 얘기죠, 그죠? 네. 아무튼 카카오 요기 하락 초기가 지금 에코프로 거기입니다. 에코프로 차트 보실래요? 뭐가 달라요? 똑같지. 에코프로가 뭐 최근에만 올라오는 줄 아세요? 여기서부터 따지면 무지하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때 얼마였는데? 이때 10,000원이요, 10,000원. 10,000원대. 그럼 얼마 올라온 거예요? 150만 원까지 왔으니까 150배 왔어요. 150배. 2020년에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10,000원이었다니까 저점이 9,000원대까지 갔었네. 10,000원 잡고 150배 올라왔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응? 대가를 치러야죠. 그렇죠? 네. 사람들이 이거 안 보는 거예요. 자, 2차전지에서 그러니까 돈이 많이 빠져나가서 딴 데로 갔겠죠. 그렇죠? 네. 어디로 갔을까? 흩어져서 골고루 많이 다른 데로 흩어졌어요. 네. 흩어졌는데 이제 그래서 요즘에 테마주익을 많이 해드리는 거죠. 여기저기 막 움직인다고. 근데 이제 개인들한테 이게 걸리면 안 되니까 굉장히 음봉을 세게 때리면서 막 가요. 요즘에 아무튼 이제 그 아까 2차전지가 이게 막 하락하면서 그냥 죽으면서도 이게 민폐를 끼치는 건데 막 이제 또 본격적으로 하락을 막 하니까 개미들이 불안한 거죠. 9월달에 뭐 위기설도 있었고, 그죠? 네. 요즘에 또 국제유가 오른다고 또 이제 불안해하고 있고. 네. 아무튼 그래서 이틀 동안 저 2차전지 전에 쟤네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락 나왔어요. 코스닥 지수가 자 월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별일 없죠.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냥 잘 가고 있군. 네. 조용하네. 근데 어제 하나 맞고 오늘한테 더 맞으니까 어때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시죠?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대부분의 개미들은 불안해합니다. 왜? 21선 깨졌거든. 2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거나 아니면 뭐 그 20일 이동평균선이 깨진다는 얘기는 강하게 하락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개미들 10명 중에 9명은 힘들어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시장 바닥에서 엄마 잃어버린 어린 아이들처럼 굉장히 막 불안해합니다. 조종한 거 같죠? 속으시면 안 돼요. 2차 전지만 나가 떨어져요. 2차. 다른 쪽 대부분은 멀쩡해요. 무슨 소리세요?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은 오늘 5% 빠졌는데 그거는 본인께서 고점에서 사시었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왔다? 그러면 그 종목에 누군가가 던진 거예요. 불안해서. 악재 나온 게 아닌데 빠졌다 그러면 누군가가 불안해서 던진 거겠죠. 소액 주주가. 거래 없을걸요? 대부분 그런 거? 네. 소액 주주가 불안해서.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는 걸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2차 전지가 떨어져야 완전히 이제 전 끝난 거예요. 지금 차트가 저렇게 만들어졌으면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거 회복 잘 안 돼요. 또 이런 말 했는데 또 회복되면 모르겠는데 이거 회복 잘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이걸 살려서 살아서 돌아왔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해줄까요? 여기처럼? 글쎄요. 한 번은 속았지만 두 번째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2차 전지가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오는 건데 그 기회가 왔기는 왔고 한데 코스닥 지수는 조정인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신경 쓰지 마세요. 냅두시라니까. 저 2차 전지가 떨어지는 거를 방어해 줄 만한 코스닥 대용주가 없어요 지금. 바이오도 지금 아니고 바이오주들이 올라오긴 하는데 중소형주에서 그냥 각자 그냥 그 움직이는 거고 이거를 받쳐줄 만한 대용주가 없어요 코스닥에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음봉이익을 또 해보죠. 오늘도 이제 이런저런 종목들이 막 움직이는데 자 보세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계속 들으시면 2차 전지에 있던 돈이 이쪽으로 빠져왔구나 갔구나를 잘 아시게 된다. 2차 전지에 있던 큰 돈들이 어디 흩어졌어요. SY를 보세요.
SY가 뭐죠? 모듈러 주택. 그래서 이게 모듈러 주택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조립식 주택 같은 건데,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도 되고, 그 다음에 네옴시티 수혜주도 돼요. 왜 네옴시티 수혜주가 되냐면, 거기에 그 아무것도 없는 사막 그 광야에서 이렇게 집을 저기 막 도시 건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할 만한 공간이 없잖아요. 그거를 빨리빨리 만들려면 제일 좋은 게 조립식, 즉 모듈러 주택이죠. 그래서 이제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이 네옴시티에도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SY가 재밌는 게 여기 엊그제 그 월요일날 여기 신고가 냈죠. 52주 신고가. 근데 여기까지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다 그러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가다가 음봉을 맞아요. 제가 이날 얘기해드렸죠. 음봉이긴 한데 박스권 돌파했다고. 그렇죠? 근데 그 다음날 보면 자, 음봉을 세게 때리죠. 마이너스 한 7%짜리네요. 근데 거래가 확 줄었죠. 이런 걸 자꾸 이제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오버하는 거거든요. 너무 세게 떨어졌어. 어제 SY가 이만큼 급락할 이유가 있었나요? 없었거든요. 오버하더라 이거죠. 헐리우드 액션이죠. 근데 오늘 보세요. 21% 다시 거래가 쭉 늘어나면서 대량 거래는 아니고 아주 적당한 거래량 늘어나면서 종가 관리까지 아주 깔끔하게 21%로 끝나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엊그제까지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라고 하더니 오늘은 네옴시티로 바뀌었어요. 네옴시티로. 그죠? 그리고 히림이 이제 저기잖아요. 건축 설계, 그죠? 이것도 이제 네옴시티가 되죠. 여기에서 그걸로 올라왔으니까. 최근에 낙폭과대가 너무너무 심했는데 최근에 상한가가 막 나왔죠. 그리고 음봉을 막 때리죠. 집어 던지고 막 밟고, 어제도 보면 막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음봉 나오고. 그런데 거래량을 잘 보시면 거래가 없어요. 시력 나쁘신 분은 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거래가 없어요. 이러면은 대부분 눌림목이에요. 상한가 나오고 뒤에서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양봉일 때는 거래가 늘어나는 게 정상이고, 이런 음봉일 때 거래가 현저히 줄어든다. 그러면 그냥 눌림목일 가능성이 높아요. 세력이 팔아먹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다가 오늘 이래저래 아까 네옴시티 그 제로 넣어가지고 또 올린 거예요. 19%까지. 음봉 나온다고 겁내지 마세요. 하물며 이런 개별주 막 이게 급등하는 종목도 음봉 나올 때 겁내지 말라고 하는데, 코스닥 지수 1% 빠진 게 뭐가 걱정입니까? 그것도 2차전지가 빠져서 그런 거를, 그죠? 네. 2차전지가 여기서 갑자기 막 5% 10% 막 상한가 나와서 코스닥 지수가 급등하는 게 우리한테는 더 큰 천재지변이에요. 나스닥 지수가 하루에 5%씩 10%씩 급락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짜증나고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에코프로가 다시 또 급등하는 거예요. 저게 신고가 나죠? 우리 주식을 접어야 될지도 몰라요. 7월달에 겪었던 그거를 또 겪어야 되니까 그건 싫거든요. 네. 아시겠죠, 그죠? 코스닥 지수가 떨어지는 게 좋은 건 아니고요. 네. 자, 히링 같은 것도 이제 음봉이 좀 작게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누르고서 확 올라오죠. 그렇죠? 그리고 조비를 어제 잠깐 지나가듯이 얘기했었죠, 그죠? 네. 이거는 진짜 사진 찍어놔야 돼요, 사진. 왜냐면 이런 거 잘 안 나오거든요. 상한가 가다가 풀려서 이런 거는 흔하게 나와요. 근데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까지, 특히 3일째 되는 날 이런 게 나온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오버한 거예요. 너무 오버. 3일째 되는 날 거래량이 이거예요. 보이세요?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혼자 생날릴 지겨요. 그러니 오늘 뭐 했는 줄 아세요? 상한가 근처까지 갔는데 이날 이게 점상한가인데 풀렸던 거예요. 요소수, 그죠? 요소수로 갔던 건데 제가 계속 얘기해 드렸잖아요. 뭐 물량 걱정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 인터넷에 풀린 거 없다고 지금. 요소수 부족해요 지금. 근데 아무튼 오늘 28%까지 급등했다가 살짝 내려왔죠. 근데 오늘 고점이 이날 고점보다 높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 세 개 다 가짜였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 되냐고요? 왜 사요 이거를? 15%인데 지금 사시면 안 되지. 세력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는요, 만약에 여러분들 내일 아침 이거 사시죠? 아마 토하실 수도 있어요. 배멀미 하듯이 토할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생각 난리지길걸요? 이런 거는 근처도 가지 마세요.
뭐 들고 있는 분들이야 뭐 상관없겠지만 지금 들어가시면은 아 들어가면 바로 수익 나겠다 아니요 토하실 수 있어요 진짜 미칩니다 막 휘저어요. 그리고 이거의 친구 KG 케미칼 그나마 조금 점잖은 게 KG 케미칼 근데 여기도 보면 심상치가 않죠 그죠? 네. 하나 찔러놓고 있었는데 이날이에요 이날. 이거는 KG 케미칼은 금요일날 그 요소 수익이 처음 나왔을 때 27%까지 갔다가 그냥 20% 전후에서 끝났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보면 운봉 때리죠. 웃긴 건 거래가 없어요. 그 다음날 또 때려요. 마이너스 5% 거래가 없죠. 눌림 목이었다. 오늘 보시면 금요일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들어와서 올리죠. 이게 뭐냐면 이것도 가짜고 이것도 가짜다. 요즘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드세게 움직여요. 근데 이제 이런 강의를 쭉 해드리면 나중에 후유증이 있습니다. 후유증이 뭔지 아세요? 제가 여기 무방에서 질문을 안 받으니까 여러분들 안 하시는 건데 그냥 모든 게 다 가짜 운봉으로 보이실 거예요. 이제 실제로 웃지 마시고 질문을 해보라고 하면요 다 물어봐요. 이거 가짜 아닌가요? 저 가짜 아닌가요? 엄청나게 다 가짜. 대부분 틀려요. 대부분 틀리다고. 그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가짜 운봉이라고 하시는데 진짜 운봉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에다가 제 기법이 들어간 게 아니라 본인 생각이 더 큰 거예요. 이거는 가짜일 것이야. 가짜이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잘못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법 강의를 해드리면 도움이 많이 되긴 되실 텐데 그걸 실전에 바로 쓰지는 마세요. 어려워요. 저도 이거 깨닫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데. 그리고 지금 얘기한 거 있죠? 시간 또 지나면 또 바뀌어요. 살짝 바뀐다니까. 아셨죠? 네. 자, 근데 그 원리는 안 바뀌어요. 원리. 그리고 자, 흥구석유. 이건 어제 얘기했던 거니까 짧게 하고 넘어가죠. 오늘 아침에 18%까지 18.5%까지 급등했죠. 네. 시원하게. 요게 이제 후발주자로 교체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급등 나오기 전 대비 100%는 아닌데 70% 이상 올랐거든요. 상한가 없이 급등하면 통상 70% 정도 목표를 잡으면 돼요. 상한가 없이 가죠. 그래 이거 올라올 만큼 올라. 끝난 건 아닌데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오늘 정상 아닌가요? 어제 뭐 23%에서 끝났다가 그죠? 네. 오늘 아침에 뭐 9% 뛰어가지고 18%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정도 캔들에 이 정도 거래량 정상입니다. 정상. 근데 문제는 상장 주식수보다 거래량이 훨씬 많이 나왔다는 거 이틀 동안. 그러면 이제 과열된 거죠, 그죠? 그리고 오늘 고점이 8,900원인데요. 8,900원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떨어지기 전의 가격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서 이 정도 거래 터지고 이 정도면 거의 고점이었거든요. 그쵸? 이 정도면 뭐 얘도 최선을 다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끝날 때도 한 플러스 2%에서 끝났잖아요. 근데 요거 다음으로 센 게 한국석유거든요. 한국석유도 어제 21% 급등 마감했거든요. 근데 얘는 별로 간 것도 없어요. 간 것도 없어. 근데 혼자 쌩날래지기면서 혼자 마이너스 6%에 끝나요. 거래도 어제보다 많고. 거래가 이거는 아침에 별로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거래가 현저히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많아요. 그럼 뭐예요?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오버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살 생각하지 마시고 잘 한번 지켜보세요. 공부 삼아. 얘가 왜 이럴까? 그죠? 네. 국제유가는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제로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언론에서 국제유가 올라가는 거 같고 또 얼마나 또 여러분들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계속 기름값 올라간다, 경제 힘들어진다, 망한다, 주식하면 안 된다 그 소리 계속 할걸요? 그러면 이 국제유가, 그러니까 고유가 수혜주들은 재료가 끝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일 수도 있어요. 언론에서 계속 얘기해 줄 테니까.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놨죠. 별로 간 것도 없는데. 그리고 여기 뭐 매물이라고 해봤자 뭐 있어요? 뭐가 있다고. 그리고 1년 전인데
누가 이걸 여기서 고점 매수해서 1년이나 들고 있겠어요? 다 팔았겠지. 이미 여기서 다 팔아갖고 2차 전지로 이사 갔겠죠, 그죠? 어제 얘기 드렸던 매물대 보는 법 중에 하나죠, 그죠? 대량 거래도 아니에요. 여기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 아마 여기가 저기죠.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아마 국제유가 아마 130달러 때까지 폭등할 때 이렇게 GSA하고 대성에너지라고 가스 관련주들도 있거든요. 근데 가스 관련주도 보면 GSA가 3% 하락했어요. 아, 얘는 뭐 힘이 없나 봐요, 그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걸 보시면 어제 그러니까 이게 제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머리가 더 꼬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랑 약간 달라요. 눈치채셨죠? 그죠? 약간 다르다니까. 어제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1.7% 올라갔다고 어제하고 오늘 그죠? 이틀 국제유가 고유가 수혜주들이 급등한 거거든요. 아까 흥구석유하고 한국석유가 뭐 기름 팔겠죠, 그죠? 윤활유라든지 뭐 오일 같은 거 팔겠죠. 주유소 운영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런데 천연가스 있죠. 대성에너지하고 GSE는 도시가스니까 천연가스 아니에요? 천연가스는 어제 5% 가까이 급등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게 더 대성에너지하고 GSE가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닌 척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천연가스는 작년 말 올해 초에 폭락 나오고 나서 올라간 게 없습니다.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천연가스가 난 안 갈 거야 이렇게 할까요? 천만에요. 참고하시라고. 세력은 자꾸 속이려고 들어요. 개인은 세력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세력은 개인을 자꾸 속이려고 그래요. 왜? 개인들이 자꾸 자기들 이기려고 하니까. 그래서 맨날 속이고 얻어터지고 속이고 얻어터지고 그냥 그러고. 국가대 여기에 심하죠, 그죠? 네. 자,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에드바이오텍 이게 지금 오늘 한동훈 테마주 상한가 나왔는데 어제인가요? 엊그제인가요?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어제구나. 자, 순서를 또 얘기해드렸죠. 요즘에 이게 테마주들이 개인들이 하도 겁을 많이 먹어서 안 들어와요, 종목으로 잘. 그러니까 이제 세력들도 뭐 자기 돈 갖고 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들 아파트에 많이 사시죠? 아파트 짓는 건설사가 자기 돈 갖고 집 져요? 아니면 그 누구예요? 사람들 개인 돈 갖고 져요? 개인 돈 모아갖고 짓잖아요. 자기 돈 갖고 안 해요, 건설사들이 보면, 그죠? 네, 다 빚내서 하잖아요. 에드바이오텍이 이게 그 한동훈 테마주 상한가에 갔는데 이 종목은 작년 11월, 12월 달에 한동훈 테마주 갈 때 요만큼 갔어요. 그러니까 간게 없죠. 올해 5월달, 6월달에 한동훈 테마주, 4월달부터 한동훈 테마주 갈 때 이게 다예요. 심지어 최근에는 2차전지 투매까지 나와서 움직임이 전혀 없었어요. 이게 무슨 한동훈 테마주예요. 내가 이 종목을 내 관심 종목에서 지웠었어요. 얘는 아닌가 보다. 근데 최근에 김새가 예상해서 다시 보고 있었거든요. 김새가 예상해서 이게 상한가에 가네. 자, 한동훈 테마주가 순서가 어떻게 돼요 지금? 자, 처음에 다시 봅시다. 오파스넷이죠. 이거 어제 얘기해드렸어요. 이게 고점을 찍고 멈추는 순간 다음 태양금속. 태양금속은 우선주랑 같이 갔죠, 그죠? 자, 그리고 태양금속 가다가 멈추니까 누가 가요? 노을. 2배 정도 올라가니까 노을이 가죠. 노을이 올라가다 지금 멈추죠. 어제부터. 어제 잠깐 멈추니까 누가 가요? 유니드 BT 플러스. 잠깐 들었는데 거래가 별로 없긴 없어요. 애매했거든요. 오늘 에드바이오텍이 상한가에 가요. 그러면 세력이 여기서 매집을 한 상태로 가만히 있었다라고 봐야 돼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아, 이거 안 가니까 이거 지워버려야 되겠다. 실제 지웠다니까요. 급동유화 때문에 이제 약간 좀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었고, 급동유화보다 이게 더 했단 말이에요. 이게 더 안 갔어요. 급동유화라고 제가 저번에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더니 에드바이오텍은 옛날부터 이게 그 한동훈 시테마주라고 소문이 많이 났던 거였어요. 근데 뭐 맨날 뭐 그냥 잡아 빼고 막 난리지기다가
전혀 못 가더라 이거죠. 여기에서 이 당시에 작년 11월 12월 달에 그 오리콤이라고 한동훈 테마주 있죠. 오리콤이 그때 이만큼 갔어요. 근데 에드바이오텍은 급등 끼가 있는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안 갔고, 오리콤이 4월달 5월달 한번 들었을 때 그때도 어지간히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에드바이오텍은 전혀 못 갔어요. 이게 다였고 이게 다였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상한가 간 걸 보니까 매집을 하긴 해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이 매물대를 그냥 오늘 통과했거든요. 물론 거래가 많이 들어와서 매물대를 많이 먹긴 한 것 같은데, 진공청소기로 막 먼지 빨아들이듯이 다 이거 전에 가버렸어요. 장중에 흔들면서 물량 끌어모으더니 가버리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급등 안 나오고 바로 음봉 나올 수도 있어요. 추가 급등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음봉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상한가를 내기 힘들게 한 거예요.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나왔어. 이게 저 특징이 뭐예요? 한동훈 테마주가 가기는 가는데 시장에 돈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개미들 따라붙지도 않고 하니까 오늘 딱 뭐 예를 들어서 뭐 식당으로 따지면 식당에서 오늘 딱 메뉴 하나만 파는 거예요. 분식집이 있는데 오늘 라면만 팔아요. 그 다음 날은 쫄면만 팔고, 셋째 날은 김밥만 팔고, 이런 식으로 단일 메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하나만 가요. 하나만 집중해서 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말고 저번에 왜 노루페인트 우선주하고 노루홀딩스 우선주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물론 여러분들 보고 사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노루페인트 우선주랑 노루홀딩스 우선주가 상한가 갔는데, 노루홀딩스 우선주가 저희 단톡방에서 추천당한 거예요. 여기에서 추천 가격이 22,000원, 단톡방에서 22,000원이면 여기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놓고 던져놨거든요. 우선주는 많이 사는 게 아니에요. 투자 금액이 10억이 넘어도 이거는 한 몇백만 원어치만 사시면 돼요. 많이 사시면 나중에 못 나와요. 여기서 2만원, 22,000원에 사놨으니까 오늘 상한가 같죠? 종가 기준으로 수익이 한 120% 정도가 돼요. 우리 방 매수가 기준으로. 노루페인트 우선주도 저희 단톡방에서 나갔었어요. 이건 14,000원에. 그때부터 한동훈이라고 써놨어요. 이건 단톡방. 우선주는 라이브하고 문자반에 절대 추천 안 나갑니다. 왜냐면 너무 시가총액이 작아서 문자반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누군가가 많이 사잖아요. 대부분 망가져서 이거는 안 나가요. 옛날에 한번 회원들이 한번 망가뜨린 적이 있어갖고 이거는 저기 단톡방에만 나가요. 거긴 단기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안 사거든요, 회원들이. 위로 단톡방이 따로 있어요. 노루페인트 우선주도 상한가 같죠? 그런데 이게 저번에 제가 여기쯤 얘기했을까? 물론 여기서도 얘기했었고, 그걸 사지 마시라고. 샀다가 아마 다 털리실 거라고. 이게 뭐냐면 이게 세력이 속인 거 아세요? 자, 보세요. 처음에 상한가 쭉 가다가 급등하다가 음봉이 하나 나왔죠. 그러면 낙폭과대의 정석이라고 했어요. 낙폭과대의 정석. 아까 조비도 그게 속인 건데 그 킴시스랑 거의 똑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맞죠, 그죠? 네. 낙폭과대의 정석은 뭐냐면 처음에 음봉이 하나 나와요. 낙폭과대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막 급등을 하다가 초급등을 하다가 갑자기 음봉 맞고 떨어질 때를 낙폭이라고 해요. 낙폭과대. 그냥 떨어지는 걸 낙폭과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막 급등하다가 순간 음봉 맞을 때. 자, 첫날은 요게 나오고 둘째 날은 좀 작아지고요. 셋째 날은 거의 음봉이 없어요. 이게 낙폭과대 정석이고 그 다음 날부터 반등 나온다 그래요. 이게 옛날 낙폭과대 정석이고 이게 맞아요. 그리고 당연히 캔들이 작아지니까 거래량은 감소하겠죠. 양봉 나오면 늘어나고. 여기에서 매수 맥점은 어디예요? 여기죠. 옛날에 급락하면은 한 3일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3일 기다렸다 사라고. 근데 이 기법을 지금도 쓴다 안 쓴다? 써요. 누가? 비트코인 하던 애들이 써요. 걔네들은 차트만 보거든요. 차트만 봐요. 네. 그러니까 이 기법이 또 많이 바뀌어요. 여기 잘 보시면 그 기법 아는 애들이 이걸 쓰는 거라니까.
처음에는 언뜻 봐서는 거리가 줄어들면서 캔들이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그 다음날 더 작은 게 나오면서 거리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캔들을 보시면 거리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음봉이 더 커졌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꼬이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은 바뀐 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지? 다음날 양봉이 나와요. 바닥인가 보다. 이제 올라오겠구나라고 생각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세력이 웃기고 있네. 갖다 밀어버린 거예요. 마이너스 14%.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손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사지 말라고. 여러분들 못 견딘다고. 이런 거 한두 개 맞죠? 마이너스 20% 그냥 나와요. 못 견딘다니까 이거. 그 다음날 또 멈추죠? 그럼 사람 머릿속에 뭐가 나와요? 떨어지다가 양봉, 떨어지다가 양봉, 또 음봉 나오겠네? 이 생각 들죠? 감 올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요게 양음량이라고 하죠. 상한가 나왔죠. 정고점인데 무시하고 상한가 가죠? 왜 노로페인트 우선주랑 노로홀딩스 우선주는 그냥 갈까요? 우선주니까. 우선주는 시가총액도 작고 유통주식수가 거의 없습니다. 세력이 맘만 먹으면 2-3일 안에 매집이 끝납니다. 그날 끝나는 것도 있어요. 자, 근데 노로페인트 우선주는 악고점을 돌파를 아직 못했죠. 미세하게. 노로홀딩스 우선주가 대장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노로홀딩스 우선주가 여기도 똑같아요. 이 음봉 때리고 속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양음량 나오고 오늘 뽑은 거예요. 상한가. 이런 거 우선주 추천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문가들 중에도 우선주는 잘 추천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다고. 회원들도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해요. 라이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죠. 눌림목이다. 이게 많이 올라가면 한동훈 테마주 전반적으로 좋아질 거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낮에 그런 강의도 했어요. 이낙연 씨 테마주 중에 남선 알루미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남선 알루미늄? 이낙연 씨 테마주 중에 남선 알루미늄이라고 있는데 그때 2018년도에 이낙연 씨가 국무총리하고 계실 때 그때 문재인 정부 대선주가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유시민 씨께 먼저 가긴 했지만 제대로 간 거는 이제 이낙연 씨 거였어요. 근데 이낙연 씨 테마주 중에서 대장이 남선 알루미늄이 아니었어요. 남선 알루미늄 우선주였어요. 그게 먼저 간 다음에 꼭지 찍고 내려와서 버벅거릴 때 그때 나중에 본주인 남선 알루미늄 본주가 갔어요. 우선주가 한 달 동안 5배 갔나? 본주는 이제 그만큼 못 갔지만 본주가 나중에 갔어요. 우선주가 이제 곧 급등해가지고 쌍봉 찍고 이러고 있을 때 그때 본주가 밑에서 버벅거리다 그때 날라갔어요. 자, 노로홀딩스 우선주가 지금 급등하죠? 그때랑 맥락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본주를 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남선알루미늄이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대선주가 시작됐거든요. 이낙연 씨 테마주가. 실제로 이게 움직이고 나서부터 하잖아요. 한동훈 테마주가. 어찌됐든지, 그죠? 그러니까 노로홀딩스 우선주가 지금 멋있게 확 나르니까 노로홀딩스 본주가 있겠죠? 본주가 야 여기서 사태가 좀 준비되어 있었죠, 그죠? 그러더니 오늘 20% 가까이 급등했었어요. 그쵸? 네. 근데 노로페인트 있죠? 노로페인트 우선주도 상한가를 갔는데 노로페인트는 급등한 게 없어요. 왜겠어요? 세력이 매집이 안 된다는 거죠. 희마리가 하나도 없어요. 괜히도 이런 거 듣고 따라 사지 마세요. 희마리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도 지금 저항도 못 뚫잖아 지금. 그러니까 제가 노로홀딩스 위주로 얘기하잖아요. 희마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네. 아무튼 이제 우선주가 가는 동안 이게 왜 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한동훈 테마주로 가는 거 맞거든요. 근데 그러면 한동훈 테마주만 그러느냐? 아니요. 다른 우선주도 다 반응을 해요. 다른 우선주. 누가? 대표적인 하나만 얘기하면 유유제약, EUB. 유유제약. 오늘 27%. 왜 올라왔을까요? 이 우선주들이 가끔씩 크게 갈 때가 있어요. 돌아가면서 크게 가요. 돌아가면. 낙폭과대도 심했겠다, 그죠? 네. 27%. 유유제약이 옛날에 저 김무성 씨 테마주였는데 그때 실제로 유유제약이 급등했거든요. 유유제약이 아마 김무성 씨 사돈인가 그럴 거야 아마. 네.
2015년도에 많이 갔어요. 근데 이 당시에 보면은 이 우선주가 이만큼 갔죠. 여기 5,000원이고요. 여기 17,000원이니까 한 달 동안 3배 갔어요. 나쁘지 않죠? 네. 이랬어요. 재밌어요, 우선주. 대신에 우선주는 아무나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는 거는 쉬운데 파는 게 어려워요. 네.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네. 근데 이제 우선주가 막 움직이죠. 요즘에 대형주도 애매하고 테마주가 가긴 가는데 뭔가 조금 애매하니까 세력들이 한동훈 테마주 쪽에서 일단 저 우선주를 먼저 끌어올리는 거예요. 항상 본주가 먼저 가고 우선주가 간다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네. 아니라. 자,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던 SY,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그 히림, 조비도 그렇고 KG케미칼, 흥구석유. 자, 이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장에 이제 돈이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대표주 한두 개만 올려요. 그리고 저게 과열되면 그 다음 게 나요. 모듈러 주택 관련주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뭐만 가요? SY만. 거의 SY에 집중돼서 가요. 근데 SY도 과열되겠죠. 그렇죠? 네. 히림도 과열되겠죠. 앞에 매물대 또 큰 데 있을 거고, 그죠? 네. 그러면 거기에서 상승이 멈추고 다른 게 올라와요. 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순환매가 돌린다고. 그러면 이럴 때 종목을 갖다가 적게 하시잖아요. 다 놓쳐요. 종목을 적게 하면 한 두세 개, 한두 개만 하면 막 민첩하게 그냥 샥샥샥 이러면서 되게 잘하실 것 같죠? 천만에요. 시작부터 물려가지고 구경만 해요. 그리고 돈을 어떻게 벌어요? 주식은 구경해서 돈 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은 금방 물리세요. 내가 주식을 살 때 내가 물릴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늦게 가거나 좀 고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많이 갈 거야. 지금 사야 돼. 지금이 기회야. 막 이 생각만 하세요. 돈 벌 생각만 하지 내가 고생을 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서 물리면 힘든 거고 사자마자 올라갔는데 안 팔아서 떨어지면 더 힘든 거고 네. 그러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문가가 왜 필요한 줄 아세요? 회원이 욕심낼 때 욕심 못 내게 하고요. 겁낼 때 겁내지 말라고 자꾸 뒤에서 다독여 주거든요. 그게 전문가 역할이에요. 맨날 미친듯이 사세요 파세요 그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전문가 시작할 때 그것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아니더라. 그게 회원들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내가 혹시라도 이제 시황 잘못 잡거나 저도 사람이니까 약간 뭐 잘못 잡거나 생각이 제가 했던 말이랑 뭐 다르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정정을 해서 막 또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네. 불안해하지 마세요. 돈은 벌게 돼 있어. 누가? 엉덩이 묵직한 사람이 벌게 돼 있어. 근데 지금 대선주는요. 앞으로 뭐 선거가 몇 년 남았잖아요. 그때까지 끌고 가시면 큰일 나요. 얼마 전에 저한테 누가 질문하시던데 대선주는 지금부터 한 2, 3년 묻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뭐 개인적으로 저기 김치찌개 가게 하시는 분이면은 뭐 그렇죠? 네. 뭐 묵은지 필요하시면 그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대선주 대선 때까지 2, 3년 묻어놔도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2007년 그때 뭐예요? 이명박 대통령 대선주였던 실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었죠. 그때 4대강 있죠, 4대강. 그때 이후로 안 먹히는 기법이에요, 그게. 16년 전에 끝난 기법이 대선 때까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요. 작년에, 재작년에 그래갖고 사람들 무지하게 망했어요. 망했다니까요. 그러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은 수익 나면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이사 가시고. 네. 아셨죠? 그렇게. 네. 그러니까 어디에 막 시골에 막 전원주택을 짓고 막 몇 억씩 들어가지고 막 의리의리하게 집을 져서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여기에서 한 1, 2년 살아보고 월세로 자 다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시는 거예요 지금은. 대선주도 그렇고 다른 테마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옛날처럼 그렇게 몇 달씩 몇 년씩 절대 안 갑니다. 그냥 수익 내시고 챙기고 다른 데로 이사 가시는 게 지금은 현명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전문가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종목을 봐야 되고 또 설명해야 되고 이끌고 가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회원들이 돈을 버시니까. 돈이 도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묻어두시면 안 됩니다. 묻어두려고 하는 그 성격은 좋은 성격이에요. 투자 성향 중에서 가장 좋은 투자 성향이죠. 난 2, 3년 들고 가는 거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은 건데 그렇게 하시면 머리에 흰머리만 더 넣으시고요. 주름살만 더 생겨요. 왜? 수익 난 거 맨날 반납하고 응? 그래야 되니까. 그렇죠? 네. 지금은 잘 챙기면서 하셔야 돼요. 네. 아무튼 이제 저희도 최근에 이제 그 누구예요? 한동훈 테마주로 수익을 내면서 매집도 열심히 하고 계속 굴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굴리고 있어요. 네. 오늘은 이제 종목전 안 나갔는데 어제도 열심히 매집해놨어요. 그 노롤링스 우선주하고 노로페인트 우선주를 주목해서 잘 보세요. 그 본주들은 건들지 마세요. 고생만 하시니까. 우선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다른 게 움직이고 에드바이오텍 키고 올라오잖아요. 제가 과시 종목에서 삭제해버린 에드바이오텍이 올라온다니까 지금. 물론 최근에 이제 추가를 해놨지만 다시 힘세가 이상해서. 네. 그러면 저거 말고 준비 많이 돼 있는 종목들이 막 날아다니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우리 회원들이랑 같이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지금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계속 혼자 하시면 안 그래도 추운 겨울 더 춥고 가난하고 힘들게 보내실 수 있어요. 아셨죠? 회원가입하고 싶은데 저희 방 운영 스타일이 궁금하시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 메일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요.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1대1로 답변해 드릴게요. 네,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 뒤에 오늘 김 실장님이 저기 방송 준비하고 계신데 김 실장님이 한동훈 테마주 얘기하신다고 하거든요. 저는 한동훈 테마주 지금 얘기를 다 많이 못했는데 여기 김 실장님이 한동훈 테마주 순환매 이 흐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신대요. 수익 내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네. 여기 김 실장님 방송은 여기 네이버에 무쏘TV라고 이제 치시면 나오거든요. 쌍용자 무쏘 아시죠? 이렇게 치시면 나오고 아니면 유튜브에서 무쏘TV 김 실장이라고 치시면 나와요. 실시간 방송 지금 열려 있을 테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많은 도움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이 목요일이죠, 그죠? 네. 지수 떨어진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2차 전지 때문에 그런 거니까 겁내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제가 아까 쭉 얘기했던 종목들 있죠? 그냥 얘기한 게 아니겠죠, 그죠? 네. 잘 보시고 도움들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